저는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될 연세대학교 계산이론 연구실 통합과정 박신우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ICS 2023년에 게재가 된 논문인 One Adapter for All Programming Languages, Adapter Tuning for Code Search and Summarization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논문의 저자 정보는 이제 아래와 같고요. 목차로는 이제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해당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이 연구자들이 어떠한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연구자들이 설정한 리서치 퀘스천과 그에 따른 이제 실험적으로 발견한 발견 사항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티베이션인데, 현재 이제 수많은 코드 트레이닝, 프리 트레이닝 된 코드 모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죠. 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 만큼 어떠한 코드 서치가 되었거나 혹은 코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 같은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한 또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다양한 또 벤치마크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보편적인 학습 방식은, 예를 들어서 뭐 코드 서치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사전 학습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제 특정 태스크에 대한 또 특정 언어에 대한 데이터에 학습을 시키는, 즉 랭귀지 스페시픽한 그런 데이터셋에 프리트레인드 된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 기존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파인 튜닝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특정 언어에 대해서 특정 모델을 파인 튜닝을 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서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해당 특정 언어의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언어에 대해서 모델을 완전히 딱 핏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 자연어 처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프로그래밍 랭귀지 프로세싱 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 언어에 대해서 다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언어에 대해서 다 모델을 개별적으로 학습을 시켜주고, 또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이 웨이트 파라미터 값도 개별적으로 다 저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비용적인 부담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 글씨로 적어 놓은 것처럼 N개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N개의 모델을 다 수행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현재 파인 튜닝 패러다임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용적 측면에서. 이거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이제 대안책으로는 멀티링구얼 파인 튜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개별 언어에 대해서 개별 학습을 진행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 파이썬, 자바, C++라는 세 개의 데이터셋이 예를 들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모두 통합을 시켜서 하나의 컨바인드 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한 이후에 이 멀티링구얼 언어들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멀티링구얼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가능한 대안책이 될 것입니다. 그 비용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또 이러한 방식을 채택을 한다면 장점으로는 뭐 N개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파인 튜닝을 시켜야 된다고 할지언정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만 저희가 훈련을 시켜주면 될 것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N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가능한 단점으로는 이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동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또 개별적인 언어에 대해서 따로 배웠던 그런 모노링구얼 모델에 거의 필적할 만한 성능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저자들이 잡고 있는 주요한 이제 문제 포인트라는 거를 좀 사전에 기억을 해주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림으로 간단하게 묘사를 해놨지만 뭐 C 언어, 자바 등등 해서 저희가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래밍 언어에 더해서 뭐 고라는 언어, 뭐 루아라는 언어, 그리고 최근에는 뭐 다트라는 언어라든가 뭐 그루비라는 언어라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의 종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모델을 학습을 할 때에 학습 전략이 이러한 계속 증가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을 저희가 탐색을 해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어댑터 튜닝이라는 기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맨 왼쪽 그림이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의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잘 뜯어보면은 멀티 헤드 어텐션 레이어가 있고 피드 포워드 레이어가 있고 그 이후에 또 피드 포워드 레이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게 하나의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 불 모양 이모티콘을 붙여놓은 것이 이제 실제 학습이 수행이 되면서 튜닝이 일어나는 그런 튜너블 파라미터를 표현한 파트인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은 파란색 그 눈 입자 모양으로 프로전 파라미터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원래 기존의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튜너블 파라미터를 이제 잠궈 놓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부분은 학습을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겠다라고 파라미터를 고정을 시켜 놓고, 대신에 어댑터라고 불리우는 아주 작은 양의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는 뉴럴 모듈을 하나 사이사이에 끼워 넣게 되는데, 이 어댑터는 기존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가지고 있던 파라미터 양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양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수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략 기존 파라미터 양에서 0.6% 정도를 크게 넘지 않는, 한 0.6% 정도만 되는 극히 작은 양의 파라미터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어댑터 모듈인데요. 이 어댑터 모듈만을 학습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어댑터 튜닝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점선 선을 기준으로 어댑터 모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또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바틀렉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틀렉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설정이 되어 있었던 그 임베딩 사이즈에서 다운 프로젝션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작은 히든 사이즈로 축소를 시킨 다음에 논리니어리티를 한번 거치고 다시 원래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설정이 될 때 임베딩 사이즈를 다시 업 프로젝션을 시키는 이런 바틀렉 형태로 이루어진 게 기본적인 어댑터 모듈의 구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트랜스포머 베이스드의 이제 아키텍처가 주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다 이런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아키텍처인데, 아주 적은 양의 파라미터로 구성이 된 어댑터 모듈을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마다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워 넣는 위치는 이제 피드포워드 레이어 이후에 하나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거치고 두 개의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다 통과한 이후에 또 하나를 집어넣게 돼서 그림에서 보이는 순서대로 저렇게 어댑터 모듈이 사이사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행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 이제 원래 스몰 d 디멘저널만큼의 피처를 가지던 것을 훨씬 더 작은 차원인 스몰 m 차원으로 이렇게 다운 프로젝션을 시키는 것을 먼저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논 리니어리티를 한번 고쳐주고 다시 원래 차원인 비디멘전으로 어프로젝션 시키는 것이 이제 어베터 모듈이 수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바틀렉을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가지고 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양의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는 그런 작은 모듈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 모듈은 총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양이 바이어스 텀을 포함해서 EMD 플러스 M 플러스 D만큼의 파라미터 양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 스몰 d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설정하는 그런 히든 디멘전이 되는 것이고, 또 스몰 m이 이제 어댑터의 그 파라미터 양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팩터인데, 스몰 m을 보통 D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 설정을 함으로써 파라미터 양을 많이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어댑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 튜닝이라는 것이 기존의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달려 있었던 저런 피드포워드 레이어 같은 파라미터 양이 큰 레이어는 학습을 하지 않고 잠궈 놓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이 어댑터 모듈 파라미터 양이 훨씬 작은 약 0.6%밖에 해당이 안 되는 훨씬 작은 어댑터만을 학습을 시켜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아주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그런 트랜스퍼 러닝을 노려보자라는 학습 전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 튜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ICM이 2019년에 파라미터 이피션트 트랜스퍼 러닝 for NLP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된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이 해당 논문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어댑터 튜닝이라는 것을 주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설정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얻어냈는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리서치 퀘스천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잡아놨는데요. 이 큰 리서치 퀘스천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각 리서치 퀘스천에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얻어냈던 연구적인 파인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주제로는 멀티링구얼 파인 튜닝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의 코드 프리트레이닝 모델들과 또 여러 종류의 코드 관련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어떠한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으로는 이 본 논문의 저자들이 사용하기를 제안을 한 이 어댑터 튜닝이라는 것이 크로스 링구얼 시나리오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크로스 링구얼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어댑터 튜닝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 전체 모델을 다 학습을 시키는 그런 기존 방식에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이제 세 번째로 알아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어댑터를 활용한 멀티링구얼 파인 튜닝 학습 방법이 이 특정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굉장히 적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가 적은 로우 리소스 시나리오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 이제 논문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인 이 멀티링구얼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여러 모델 또 여러 태스크에 걸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저자들은 RQ1 디자인을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 프리트레인드 된 랭귀지 모델을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에 대해서 코드 서치와 코드 요약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시키게 됩니다. 이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여러 종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구성이 된 개별적인 데이터셋을 그냥 하나로 합쳐서 그 해당 컴비네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하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제가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테이블을 하나 넣어놓았는데 해당 논문의 저자들이 코드 서치넷이라는 데이터셋, 총 6개의 언어로 이루어진 이 코드 서치넷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고, 이 6개의 언어로 된 그냥 개별 데이터셋을 다 그냥 하나로 병합을 해서 데이터셋으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언어에 대해서 구성된 데이터를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의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것이 개별 언어에 대해서 따로따로 배우는, 즉 모노링구얼 데이터셋에 대해서 따로따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에 대비해서 얼마나 성능이 효과적인지를 먼저 조사를 하는 것이 이 RQ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태스크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코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라는 거는 이 소스 코드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그 소스 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내추럴 랭귀지 텍스트를 생성을 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드 서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반대로 내추럴 랭귀지가 입력으로 주어지게 되고, 해당 내추럴 랭귀지가 묘사하는 기능을 가진, 기능적으로 가장 내추럴 랭귀지 쿼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이런 캔디데이트 프로그램에서 찾아서 랭킹해서 리트리버를 해주는 그런 태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맨 오른쪽 우측 컬럼에 이제 캔디데이트 코드라고 이렇게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이 정보들은 이제 코드 서치를 수행을 할 때만 활용이 되는 정보들이고, 코드 서머라이제이션을 할 때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트레이닝 셋, 데브 셋, 테스트 셋만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구성은 소스 코드 펑션 레벨의 소스 코드가 있고, 그 소스 코드에 원래 이제 개발자가 달아놓았던 주석이 되겠죠. 도큐멘테이션이 이제 서머리 할 때는 서머리 주체가 되는 그 타겟 값이 되는 것이고, 코드 서치를 수행할 때는 서치 쿼리로서 그 도큐멘테이션을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Q1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먼저 코드 요약 태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보시면은 코드 버튼이나 이런 모델 이름 앞에 스몰 m이 붙어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스몰 m이 붙어 있는 것은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이 이루어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몰 m자가 없는 거는 그냥 개별적인 언어에 대해서만 학습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세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코드버트 같은 경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루비 언어에 대해서 성능을 잰다라고 한다면 루비 언어 단일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학습을 한 다음에
루비 데이터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저 점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스몰 m이 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루비,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한 6개 언어를 동시에 다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저 개별 루비 언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점수를 잰 세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위에 파란색 박스를 친 게 이제 코드버트랑 그래프 코드버트의 결과인데, 코드버트와 그래프 코드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링구얼 파인 튜닝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한 점수도 멀티링구얼로 배운 경우가 더 높았고, 다 점수를 평균을 낸 맨 우측 컬럼의 오버롤 결과를 봐도 확실히 이 두 모델에 대해서는 멀티링구얼 파인 튜닝이 모노링구얼 파인 튜닝에 비해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반면에 이제 비교적 더 최근에 나왔고, 또 앞선 두 가지 모델보다 파라미터 양이 많은 더 큰 모델인 PL 발트나 유니엑스 코더, 코드 T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노링구얼로 개별 언어에 대해서만 배우고 평가하는 그런 모노링구얼 세팅이 멀티링구얼 파인 튜닝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코드 서치 태스크가 되겠는데, 코드 서치 태스크에서도 뭐 비슷한 양상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박스로 친 것처럼 코드버트랑 그래프 코드버트 같은 경우에는 멀티링구얼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반면, 유니엑스 코더 같은 경우에는 모노링구얼로 배운 것이, 루비 언어를 제외하면 모노링구얼로 배운 것이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저 루비 언어 한정으로는 유니엑스 코드 모델도 마찬가지로 멀티링구얼 파인 튜닝을 시켰을 때 모노링구얼로 배운 것보다 상당히 큰 격차로 더 높은 성능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자들은 루비 언어의 데이터셋 사이즈가 아마 그 원인일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상단에 이 논문의 저자들이 활용한 코드 서치의 데이터셋의 스태티스틱스를 보여주는 테이블을 넣어놨는데, 확실히 다른 언어에 비해서 루비 언어가 훨씬 더 적은 양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훈련 데이터 양이 적은 로우 리소스의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멀티링구얼 파인 튜닝을 했을 때 다른 언어들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뭔가 긍정적인 어떤 논리지 트랜스퍼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뭔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배워야 되는 타겟 언어가 루비이긴 하지만 뭔가 파이썬 언어를 또 동시에 배우거나 혹은 뭐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동시에 배우면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학습을 하는 걸로부터 뭔가 이득을 봐가지고 저런 양이 적은 루비 같은 언어는 멀티링구얼 환경에서 되게 많은 베네핏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저자들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연구적인 발견 때문에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네 번째 리서치 퀘스천에서 이런 로우 리소스 환경에서 조금 더 이 저자들이 실험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 리서치 퀘스천 1에 대한 파인딩으로는 뭐 기존의 코드버트 모델이나 그래프 코드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노링구얼 파인 튜닝에 대비해서 멀티링구얼 파인 튜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낸 것이고, 반면에 뭐 유니엑스 코더나 코드티5 같은 비교적 최신에 나온 좀 더 큰 모델에 대해서는 멀티링구얼 파인 튜닝이 로우 리소스 랭귀지에서는 되게 효과적이었으나 루비 같은, 그러나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능이 하락이 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자들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느꼈던 부분을 아래 빨간색 마이너스로 그냥 표시를 해놨는데, 이 모델에 따라서 좀 결과 양상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저자들은 그냥 보고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런 모델에 따라서 결과 트렌드가 좀 달랐는지를 좀 분석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파라미터 양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키텍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으로는 이 어댑터 튜닝이라는 것이 크로스링구얼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 크로스링구얼 시나리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할 때는 다른 언어, 뭐 루비라든가 자바라든가 이런 학습 때 배웠던 언어와 다른 언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이 크로스 링구얼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 링구얼 태스크에서 이 어댑터 튜닝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는가. 만약에 저자들의 주장만큼 혹은 저자들의 기대만큼 어댑터 튜닝이라는 게 여러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모델이 패스트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율적인 트랜스퍼 러닝 기법이라면 이 어댑터를 튜닝시킨 모델이 이 크로스 링구얼 시나리오에서도 되게 높은 성적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리서치 퀘스천 디자인을 위해서 저자들은 어댑터를 이제 모델에다가 다 삽입을 하게 되고요. 그 어댑터를 개별적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 다 튜닝을 한 다음에 평가는 이제 다른 언어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식으로 성능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비교를 하는 부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겠는데, 어댑터 튜닝은 말 그대로 모델에서 삽입한 어댑터만 학습을 시키는 기법이고, 그에 대비해서 성능을 비교할 만한 베이스라인으로는 전체 모델 파라미터를 다 학습을 시키는 풀 모델 튜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실험 결과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히트맵으로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베이스 모델로는 코드 T5를 활용을 했고요. 태스크는 코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히트맵에서 저 호라이전털 엑시스가 학습에 활용이 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반대축,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벌티컬 엑시스가 학습에 활용이 된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호라이전털 엑시스가 테스트에 활용이 된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끝에 저 0.17이라는 숫자로 제가 화살표 그어놓은 저 연두색 셀을 보시면은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어댑터만 훈련시킨, 어댑터 튜닝만 수행한 모델이 전체 파라미터를 다 학습시키는 풀 모델 파인 튜닝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이 코드 요약 태스크에서 분류 스코어가 상승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대적인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 이 벌티컬 축을 보시면은 파이썬인데 이 호라이즌틀 축을 보시면 루비겠죠. 그러니까 파이썬 언어에서 배워서 테스트는 루비 언어로 한 세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세팅에서는 어댑터만 훨씬 더 적은 양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는 어댑터만 튜닝을 한 것이 전체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것보다도 아주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이제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전체적인 트렌드, 다른 셀들도 다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인 트렌드들을 보면은 물론 약간 이렇게 붉게 표현이 된 셀들은 이제 성능 하락이 있었다라는 얘기지만 그런 셀들을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 어댑터 튜닝이 풀 모델 파인 튜닝에 대비해서 이 크로스 링구얼 태스크에서 상대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두드러지게 이제 예외가 있는 것이 그 고 언어를, 고 랭귀지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세팅에서는 이런 어댑터 튜닝이 상당히 일관성 있게 풀 모델 파인 튜닝보다 좀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드 서치 태스크에 대한 결과인데, 이 태스크를 위해서 저자들은 유닉스 코더라는 모델을 활용을 했고요. 그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크로스 링구얼 태스크에서는 어댑터 튜닝이 풀 모델 파인 튜닝 대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 두드러지게 조금 예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히트맵을 기준으로 해서 이 대각선상에 있는 결과들이 되겠죠. 이 대각선상에 있는 결과들은 근데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당연히 이 대각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사용된 언어랑 테스트를 할 때 사용된 언어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노링구얼 태스크가 돼버리는 결과들인 거죠. 이 대각선상에 있는 결과들은. 그래서 이런 대각선상에 있는 결과들, 즉 모노링구얼 태스크에 대해서는 풀 모델 파인 튜닝이 아무래도 해당 랭귀지에 대해서 특화돼가지고 더 배우면서 모델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 시에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저자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상식적인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저자들의 뭐 파인딩 결과 정리는 이 어댑터 튜닝이라는 것이 이 크로스 링구얼 시나리오에서 풀 모델 파인 튜닝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되게 효과적이더라 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로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이 어댑터 튜닝이라는 게 뭐 크로스링구얼 시나리오에서는 좀 효과적인 거를 보였다는 거죠. 즉 어떤 다른 종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어댑테이션 능력을 만약에 보여줬다면, 그러면 이제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세팅에서 전체 모델 파라미터를 다 학습시키는 것보다도 더 우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저자들은 제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니엑스 코더 모델과 코드T5 모델에 어댑터를 삽입을 한 다음에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에서 파인 튜닝을 하고, 그 해당 학습된 어댑터의 성능이 모노링구얼 모델 그리고 멀티링구얼 풀 모델 파인 튜닝에 대비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테이블은 먼저 코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 대한 결과가 되겠는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제가 상단에 뭔가 구분 표시를 해놨는데, 저 빨간색의 약간 하이라이트 같은 표현이 모노링구얼 모델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 파라미터, 테이블에서 저 파라미터 양 컬럼을 봐주시면은 빨간색으로 표현된 애들은 파라미터 양 앞에 6이 곱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6이 의미하는 게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언어 개수입니다. 즉,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개별적인 모델을 훈련시키는 모노링구얼 모델 세팅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양이 저렇게 6배가 돼가지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저 파란색 하이라이트가 된 거는 10밀리언이죠. 유닉스 코드 기준으로 굉장히 적은 양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삽입이 된 어댑터 모듈만 파인 튜닝, 즉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파라미터 양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 노란색 셀 같은 경우에는 멀티링구얼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는 하는데, 어댑터와 추가적으로 기존의 유니엑스 코더 혹은 코드T5 모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전체 모델 파라미터를 더해서 다 학습을, 전체 모델을 다 학습을 시키는 그런 세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양이 253 플러스 10에서 263이 나오는 것이죠. 유닉스 코드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세팅을 놓고 실험을 해서 이제 결과 비교를 이제 수행을 한 것인데, 저 어댑터 튜닝을 수행을 한 파란색 표시가 되는 저 어댑터 튜닝을 수행을 한 것이 이런 전체 모델, 어댑터를 포함해서 전체 모델을 다 학습을 시키는 그런 풀 모델 파인 튜닝 대비 상대적으로 항상 일관성 있게 더 높은 코드 요약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 기존의 개별 언어에 대해서 따로따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던 기존의 모노링걸 파인 튜닝 셋과도 뭔가 이렇게 결과를 비교해서 봐도 10밀리언 혹은 9밀리언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그런 어댑터 튜닝 기법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코드 검색 태스크에서도 마찬가지 실험을 수행을 한 건데, 이 어댑터 튜닝을 하는 학습 방법이, 학습 전략이 모노링구얼 파인 튜닝이나 멀티링구얼 풀 모델 파인 튜닝 대비해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고, 특히 더 성능 향상이 많이 도드라지게 일어난 것은 루비 같은 그런 로우 리소스 언어에서 특히나 더 성능 향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정말 비교적으로 훨씬 더 적은 양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이 어댑터 튜닝 같은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노링구얼 모델이나 풀 모델 파인 튜닝 대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리서치 퀘스천인데, 저희 저자들은 마지막으로 그럼 이 어댑터라는 것이 크로스링구얼 시나리오에서도 효과적이었고 또 멀티링구얼 파인 튜닝 환경에서도 효과적이었다면, 그러면은 로우 리소스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즉, 충분하지 않은 굉장히 적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 어댑터를 훈련을 시켜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댑터가 효과적일까라는 궁금증에서 이러한 분석을 시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멀티링구얼 모델이 아주 바람직하게 잘 동작을 한다면은 새로 튀어나온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에도 되게 빠르게 학습을 하고 빠르게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 튀어나온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스럽게도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 양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로우 리소스 시나리오에서도 빠르게 잘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각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 데이터에서 100개, 200개, 500개, 1000개씩 이렇게 랜덤하게 샘플을 선택을 해가지고 적은 양의 그런 스몰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몰 데이터로 배워진 어댑터의 성능과 반대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다 훈련을 한 어댑터의 성능을 비교를 했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코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수행을 했고, 맨 좌측 테이블의 맨 좌측 컬럼을 보시면 이제 트레이닝 샘플들이 뭐 6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각 언어별로 100개의 샘플만을 선택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한 다음에 학습을 수행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기존에 존재하던 전체 데이터셋을 다 활용을 한 어댑터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각 언어별로 한 100개씩만 뽑아서 썼을 때는 성능이 굉장히 많이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오버롤 성적 같은 걸 보시면은 그 다음 단계인 200개를 썼을 때는 한 18.01이라는 분류 스코어가 나오는데 100개를 썼을 때는 한 14.70으로 굉장히 큰 격차가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한 100개 정도 각 언어별로 100개 정도 썼을 때는 학습 데이터 양이 너무 부족해서 모델 수렴이 잘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보고를 하고 있고 대신에 한 200개 정도부터는 그래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각 언어별로 한 1000개 정도 써서 토탈 한 6000개 정도를 썼을 때 오버롤 분류 스코어가 1 미만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셋을 다 쓴 거에 대비해서요. 전체 데이터셋은 지금 한 90만 개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딱 꼴랑 6000개만 썼는데도 굉장히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어댑터를 활용한 멀티링구얼 트레이닝 전략이 이러한 로우 리소스 환경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학습 전략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자들이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런 굉장히 데이터 양이 적은 환경에서의 코드 서머라이징 태스크에서 이 어댑터를 활용한 멀티링구얼 파인 튜닝이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앞에 리서치 퀘스천 세 종류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그래도 일관성 있게 코드 서머라이징 태스크뿐만 아니라 코드 서치 태스크에 대해서 다 결과를 보고를 했었는데 이 네버즈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서만 뭐 어떠한 언급도 없이 코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만 결과를 보고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고 또 한 가지 또 드는 의문은 뭐 저자들이 대표적인 태스크로 코드 검색과 코드 요약 태스크를 선정을 하긴 했지만 뭐 그 외에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코드 컴플리션이라든가 뭐 코드 에러 리페어라든가 뭐 코드 트랜슬레이션이라든가 뭐 코드 제네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는 과연 이 어댑터라는 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이제 발표의 마지막으로 조금 결론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로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거에 맞춰서 좀 퍼레럴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희가 거대한 사이즈의 프리트레이닝 언어 모델이 다양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되게 빠르게 하지만 굉장히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잘 어댑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런 학습 전략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시발점 느낌으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아주 작은 뉴럴 모듈인 어댑터를 활용을 하면은 그러한 트랜스퍼 러닝 과정을 굉장히 간소화할 수 있고 또 저비용으로 빠르게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좀 컨트리뷰션을 인정을 받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 네, 질문이 이제 Q1, Q2에서 다른 모델들과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은 모델들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퀘스천 1, 2에서. 네. 근데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게,
다른 모델들을 비교할 때 M 붙은 모델들, 안 붙은 모델들 이 두 모델들이 다 어댑터는 붙어 있는 형태인 건가요? 그러니까 두 모델의 구조는 똑같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RQ1에서는 이제 어댑터가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단순히 모노링골 파인 튜닝 대비해서 멀티링골 파인 튜닝이라는 학습 전략 자체가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RQ1의 실험에서는 어댑터가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Q2, 네, Q2에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Q2에서는 어댑터가 활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댑터만 네. 학습을 하는 것이 기존의 기존적인 파인 튜닝 방식인 그냥 전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원래 달려있던 모델들을 다 학습하는 그런 일반적인 파인튜닝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조사를 해본 게 이 실험 세팅입니다. 근데 그 어댑터를 활용한 모델들 그리고 그러면 활용한 모델과 활용하지 않은 모델 이 두 모델이 존재하는데 네. 하나는 이제 고정해 놓고 하나는 어댑터만 이제 트레이너블 하게 만들어 놓고 학습을 한 거라면은 그 두 모델의 구조는 똑같나요? 그러니까 두 모델 다 어댑터는 달려 있고 그 어댑터가 런업을 한지 아닌지만 하는 건지 아니면 두 모델의 구조가 아, 어댑터를 달린 거 안 달린 거 차이인지. 네, 달린 거 안 달린 거의 차이입니다. RQ2에서는. 아, 그래서 네, 어댑터 없이 이 그냥 기존의 코드, 네. 네, 그 설명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그냥 코드티5 모델 있잖아요. 네네. 걔를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 것 대비 어댑터를 끼워 넣고 어댑터만 훈련시킨 게 얼마만큼 성능 우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매트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1.5 이러면 수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건가요? 뭐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고요. 분류4라는 매트릭을 사용을 한 건데, 이 코드 요약 테스트가 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자연어 텍스트를 생성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NL 텍스트가 있겠죠. 원래 정답인 NL 텍스트가. 네네. 그거랑 그다음에 모델이 생성한 NL 텍스트 간에 N그램이 얼마만큼, N그램 토큰이 얼마만큼 매치하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재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네. 그러니까 블루 4 스코어는 아닌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1점 차이가 나는 거는 대비 한 두 배 정도 더 성능이 좋다 정도로 해석되는 건지 아닌지. 두 배라고 뭐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1이 올랐다는 게 사실 뭐 상대적인 건데, 이거는 뭐 데이터셋에 따라 난이도도 다를 테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수치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면서 궁금한 게 상대적으로 수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댑터가 늘면 어찌됐든 유니엑스 코드나 코드 T5에서 어댑터 늘어나는 수 보면은 그렇게 작지 않은 수치가 있거든요. 한 5%에서 4%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성능 차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한번 궁금했습니다. 5%에서 4%가 올랐다는 거는 뭐 어떤 걸 말씀하신 걸까요? 파라미터 개수가 뭐 10만, 253만 개 중에 10만 개를 늘렸고 코드 T5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무튼 파라미터 여기 수가 결과를 그렇게 적게 보시면은, 늘어나. 네. 네,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하냐면은, 앞에서 본 코드 T5,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드 T5 같은 경우에는 뭐 유닉스 코드,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은 223밀리년의 파라미터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갱신이. 반대로 이제 네네네. 어댑터만 튜닝하는 거는 딱 9밀리언만 파라미터 업데이트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기존 네, 223은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가 어찌됐든 트랜스포머 파라미터 개수가 한 3%, 4%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냥 파라미터 개수에 따른 성능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물론 네네. 어댑터 트레이닝의 효과가 좀 효율적일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성능 차이가 막 다이나믹하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기존의 223밀리언을 다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딱 9밀리언만 학습을 네네네. 해도 큰 차이가 안 나도 어느 정도 앞서는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니까. 또 이 세팅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만큼 개수만큼 저 223밀리언의 파라미터를 다 따로따로 학습을 시켜줬어야 됐죠. 근데 어댑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면에서 그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컨트리뷰션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그 학습 시간에 대해서 네. 언급된 게 있나요? 아, 학습 시간에 대한 것도 저도 질문 주신 것처럼 되게 궁금했었는데, 학습 시간에 대한 분석은 따로 저자들이 제공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했을 때 학습 시간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실제 이제 구현을 하면은 GPU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네네네. 저도 이런 이제 어댑테이션 학습을 해본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 기존 네. 모델을 학습할 때도 전체 모델이 다 GPU에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어댑터만 학습할 때도 전체 모델이 다 GPU에 올라가야 되는 건 맞지 않나요? 일단은 저도 뭐 최근에 좀 조사를 해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픈 델타라는 라이브러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 오픈 델타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면은 이런 기존의 허깅 페이스에서 받아올 수 있는 코드티 5 모델 같은 거를 그냥 그대로 불러오고 그 파라미터는 이제 완전히 프리즈를 시켜 놓은 다음에 사용자가 본인 입맛에 따라 커스텀해서 특정 파라미터만 추가를 한 다음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편리하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안 그래도 요새 좀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질문 주신 것처럼 기존 모델 파라미터가 그래도 다 GPU에 올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걔네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프리 트레이닝을 시킨 체크 포인트 파라미터 불러온 거 그냥 그대로 값을 쓰겠다는 거죠. 그대로 있고 딱 사용자가 지정한 어댑터 파라미터만큼만 GPU에 올라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저도 좀 요새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러니까 사전 학습이 돼서 불러온 파라미터 값은 그냥 아마 그대로 놔두고 어댑터 부분만 아마 학습을 시키고 인퍼런스 할 때는 아마 다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배치 사이즈가 그 기존에 비해서 100배 넘게 이제 키울 수 있는 거니까 학습 속도도 빨라질 테고, 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예, 일단 하나 네네네. 제가 봤을 땐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아까 그 RQ1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도 똑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게 성능이 네. 올라간 모델들은 전부 다 인코더 베이스 모델이고, 그러니까 디코더는 완전히 그냥 스크래치 상황인 거죠. 멀티링결 세팅에서는 특히나 학습이 안 돼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나머지 네. 세 개 아래에 있는 모델들은 다 인코더, 디코더 베이스여가지고, 디코더도 아마 멀티링결로 학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예, 그 차이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성능이 또 코드 T5가 또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걸 또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어떤 모델이 이런 식의 이제 아답테이션 러닝에 이제 더 효과적인 건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혹은 좀 인스트럭티브한 서제션 혹은 컨클루전을 저자들이 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RQ3에서 네. 여기 파란색하고 주황색의 차이가 이제 어댑터를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잖아요. 아, 파란색과 주황색 말씀하시는 건가요? 파란색과 주황색의 차이는 어댑터는 다 이제 들어갔는데 저 파란색은 어댑터만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은
어댑터랑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닉스 코더 같은 모델의 원래 파라미터까지 다 합쳐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세팅. 아, 네. 그러면 혹시 어댑터를 넣어놓고 모노링구얼로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여기에서 저희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RQ2에서의 크로스 링구얼 세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그냥 모델하고 원래 모델에 어댑터 집어넣어서 어댑터 훈련시킨 것이 원래 그냥 풀 모델 파인 튜닝한 거 대비 얼마나 성능이 올랐냐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그런 지표인데 이 히트맵에서 대각선상에 있는 게 모노링구얼 태스크 결과입니다. 그 축을 보시면은 이 수직축이 학습에 사용된 언어고 요 수평축이 테스트에 사용된 언어이기 때문에 요 대각선상은 두 언어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축의 언어가. 그래서 이 대각선상에 있는 결과가 질문 주신 것처럼 어댑터가 모노링구얼 러닝 세팅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코드 요약 태스크에 대해서는 코드티5 모델 기준으로 뭐 의미가 있는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주 약간의 상승이 있는 경우들이 좀 대부분이었고 반대로 이제 코드 서치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건 모델이 물론 유닉스 코드로 바뀌긴 했지만 대부분은 좀 그래도 기존 풀 모델 파인 튜닝에 대비해서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네, RQ4에서 적은 수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성능 비교를 했는데 네, 네, 네. 어댑터 안 넣고 코드 T5만 했을 때 저렇게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부분도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고요. 사실 그 부분도 실험 결과로 저자들이 좀 포함을 시켰으면 더 좋았을 내용이죠. 그래서 같은 로우 리소스 환경에서 어댑터를 집어넣었을 때는 저렇게 한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한 1000개씩만 뽑아서 써도 다 쓰는 거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어댑터 없이 그냥 코드 T5만 단일 모델만 불러와가지고 이런 같은 로우 리소스 세팅에서 실험을 했을 때는 훨씬 덜 견고한다라든가 데이터 양이 줄어듦에 따라서 성능 하락이 더 일관적으로 더 커지게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제시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결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시간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그 이 실험들에서 프리트레인 할 때 여기 네네네. 퀘스천 4도 이 모델을 어떤 데이터로 프리트레인 한 거예요? 아, 프리트레이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코드 아, T5를 네. 프리트레인 된 코드 T5 갖다 쓴 거잖아요. 네네네. 네, 어떤 코드 T5 프리트레인 할 때 어떤 그 랭귀지로 프리트레인 한 건지. 일단은 여기 표를 한번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저 코드버트랑 그래프 코드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논문 저자들이 주로 사용한 코드 서치넷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학습이 이루어진 모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멀티 그 랭귀지를 다음에 이후에 했다는 뭐 거죠? 네네네네 여러 언어에 대해서 배웁니다. 음. 그 다음에 코드티5 같은 경우도 지금 저 표에 있는 6개 언어에 더해서 C 언어까지도 사전 학습에 활용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전 학습을 할 때 여러 종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 이미 이제 코드 T5나 이런 것들이 다 사전 학습할 때 여기 있는 언어들을 다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네, 파인 튜닝 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싶어가지고 아까 이제 리서치 퀘스천 2에서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말이 되죠. 왜냐면은 트레이닝 할 때 특정 언어 하나만 가지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체킹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리서치 네. 퀘스천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사전 학습이 되어 있고 그 언어에 대해서 다시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음, 되더라고요.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특정 태스크에 맞춰서 모델을 핏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이제, 물론 이거는 좀 뒤에서 또 말씀 더 드리겠지만, 코드버트나 그래프 코드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학습을 할 때,
이런 물론 코드 언어 코퍼스를 다 쳐다보기는 하지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같은 그냥 그런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그냥 배우는 그런 사전학습 오브젝티브로 학습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구체적인 태스크를 푸는 능력은 없지만 그냥 그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그냥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언어 모델을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자, 이 태스크는 이런 데이터 양식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풀어야 되라고 명확하게 알려줘서 튜닝을 해주는 게 이제 파인 튜닝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 나오는 뭐 GPT-3라든가 이런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전 학습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아예 사실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거를 풀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부여를 합니다. 사전 학습할 때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 양을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또 그런 훈련 과정 자체에서 다양한 태스크를 풀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아예 모델한테 줘버리기 때문에 그런 GPT-3 같은 애들은 저희가 뭐 파인 튜닝을 하지는 않고 프롬프트를 줘가지고 이런 태스크는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설명을 주고 그 프롬프트 태스크에 대한 이그젠플을 몇 개 던져줘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제로샷으로 수행을 잘 하게 되잖아요, 태스크를. 그런 식으로 뭔가 가는 게 최신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테이블을 이해를 할 때 이게 그 다운 태스크에 대한 파인 튜닝이긴 한데 네. 그 다운 태스크의 타겟이 되는 랭귀지를 이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또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면 루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낮은 거 보니까 뭐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리서치 퀘스천 네. 2 테이블에서 그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 뭐 질문 다른 학생들도 했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0.09라는 거가 임프루먼트를 이제 표현한 거긴 한데 식 같은 게 논문에 네. 없죠. 그러니까 0.09% 성능이 향상됐다는 거는 그 fully fine tuning 거 대비 0.09%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거라고 하면 1이라는 거는 100% 2배 올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아, 네, 아마 말로만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 네네네.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를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류 스코어의 그 정량적인, 절대적인 정량 수치가 예를 들어서 뭐 4에서 4.09가 된 거면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 0.09가 여기서 올랐다. 1이라는 거는 그럼 0.01% 올라간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맞나요? 0.01% 올라간 건가요? 그 원래 올라갔던 수치 점수가 몇 점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분류 스코어가 3이었는데 1이 올라왔다 하면은 3에서 4로 증가된 거라고 이해를 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이 올랐다. 네네네. 네네네. 그냥 뺀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여기에 블루 그렇죠. 스코어를 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군요.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더 있는데, 그 q3에서 모델 네. 파라미터 프로즌 시키고 아닌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저 파란색이 지금 제일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파란색이 제일 좋다고 나오는데, 아래 거가 이제 어댑터를 넣고 어댑터까지 어댑터를 포함한 전체 모델을 학습시킨 건가요? 주황색 선에 있는 라인들이?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원래 기존의 파라미터를 프로즌 시키고 어댑터만 학습시키는 게 어댑터를 추가하고 전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해석되는 건가요? 네, 사실 원래 그게 어댑터 튜닝의 정석적인 세팅입니다. 기존 파라미터는 다 잠가 놓고요. 추가시킨 어댑터 모듈만 학습을 시키는 요 그림에서 가운데를 보시면 되는데 원래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기존의 모델 파라미터는 저렇게 잠궈 놓고 추가시킨 어댑터 모듈만 튜닝 시키는 게 원래 어댑터 튜닝의 정석적인 세팅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댑터를 추가시키고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 아까 표에서 코드 T5의 경우인가요? 코드 T5의 결과 그러니까 유니 엑스코더 같은 경우에는 뭐 파라미터 수가 늘었고 학습을 전체 다 했지만 오버all 성능이 뭐 똑같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궁금한 건 코드 T5에서는 파라미터 수가 증가했음에도 전체 파라미터의 수가 증가하고 전체에 대해서 학습을 했음에도 성능이 떨어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프로전 시키고 어댑터만 학습시킨 게 성능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전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보다 어댑터만 학습시키는 게 성능이 좋다라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돼서요. 네, 그게 근데 이 궁금했습니다. 두 개, 네, 이 두 개가 사실 파라미터 양만 놓고 볼 수는 없는 게, 이 코드 T5 같은 경우에 지금 모노링구얼 세팅이에요. 그리고 이 어댑터가 들어간 M 코드 T5 같은 경우에 지금 마우스 포인터 혹시 보이고 계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멀티링구얼 세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노링구얼이냐, 멀티링구얼이냐.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물론 파라미터 양만 떼놓고 본다면, 요 6x를 무시하고 본다면 223에서 어댑터 파라미터가 늘어나가지고 더 많은 양의 232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비, 자바스크립트 같은 6개 언어에 대해서 한 번에 배운 다음에 평가를 하는 이제 그런 세팅인 거고, 맨 위에 있는 코드5 같은 경우에는 루비에 대해서만 배운 다음에 루비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뭐 파이썬에 대해서만 배우고 파이썬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이런 모노링구얼 세팅으로 가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매트릭이 블루 스코어인가요, 여기서도? 네네네. 코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는 다 분류 스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질문 하나 정도 있으면 더 받으시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발표를 워낙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참여자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예, 좋은 발표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